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의료 계엄령에 추종했던 확신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네. 48시간에는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얘기 들어있었더라고요. 되게 처단이라 그러면 참수를 떠올리죠. 예를 들면 뭐 정치폭력배를 처단하겠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의사를 생각을 했다는 데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뭐 꼭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처형, 참수 이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저는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선의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5번인가 5번째 조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아, 2월 달에도 똑같이 의료 계엄을 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품성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그런 폭압적인 결정, 주변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해!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품성이 국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목줄 깨인 강아지 마냥 질질 끌려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박민수 차관은 저는 예외라고 합니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우리 전공의쌤들에게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저는 뭐 처단보다도 그분이 했던 말이 훨씬 더 나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기 감성대로, 자기 품성대로, 평상시 살아온 대로 그런 식의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정통 행정관료잖아요. 행정관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의세부터 시작해서 온갖 폭력적인 언어를, 모멸감을 주는 언어를 구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라든지 뭐 조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의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이 피해를 받게 된 학생이나 전공의생들에게 죄송하다 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제가 만일에 대행의 입장에 섰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할 때는 제가 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권한 대행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박민수 차관 파면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사과를 하면 학생들이 듣죠. 전공의생들이 듣죠. 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여전히 의사결정권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의료계엄령에 추종했던 확신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는 계엄을 보고선 아, 의료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움직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장군들이 나와서 지금 뭐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국회 가서 또 뭐 손 들어보세요. 이게 장성들한테 할 일입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지금 하늘을 나는 새를 뜰 때까지 설쳐대지만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성들에게 할 짓이냐고. 그러니 지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중에 이게 의료계엄에 실무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좋아서 했겠냐고요. 그분들의 문제들까지는 짚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박민수 차관 문제는 인사처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마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그게 되면 학생이나 전공의생들이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상계엄과 함께 발표된 포고령에는 의대 증원 갈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고령에 등장한 유일한 직종이 의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2024년 1년 동안의 의료 통계가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 나오진 않았는데 매월 통계는 발표가 돼요. 사망자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10월까지 통계를 합산을 해봤어요. 2024년 10월까지의 사망자 총수를 내보면 2023년 10월까지의 사망자 수와 비교해보면 7,500명이 늘어났어요. 제가 통계치를 해본 게 아니니까 단순 숫자로 우리가 사망자가 7,500명이 늘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위기의식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본인의 정책이 무리한 정책이랄 것도 없죠. 폭정이죠. 그 폭정의 결과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가 만일에 통계치에 대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의 무리한 실행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포고령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쿠데타에도 없는 의사 원대복귀라는 그런 포고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의사를 꺾지 못해서 뭐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죠. 평생을 뭐 특수부 검사로 살면서 원하는 대로 다 없는 데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까지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양성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그 사냥개 노릇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양성태 대법원장에서 우리나라 법조계 사법의 판사들 몇 분을 구속하고 기소했어요. 저는 무죄고 뭐 한 명이 집행유예 나온가 그럴 거고요. 양성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47개 세부 항목 전 항목이 무죄예요. 본인 대통령 되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판결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누가 봐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생각하지 양성태 대법원장이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전직 대법원장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승부는 있죠.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검사들의 일부죠. 다는 아니겠죠. 특히 윤석열 한동훈 팀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의사 나부랭이를 건드리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거는 마음속에 담아줄 수는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저 같은 사람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니까, 나이 들어서 비겁하게. 그렇지만 역대 어느 우리나라 독재 정부가 있었을 때도 학생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어요. 의과대학교 학생도 학생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학생하고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4.19가 그랬고, 6.29 때도 그랬고.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저는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관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관존 민비의 사고방식에 꽉 절어 있는 게 고시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저도 자꾸 이런 말 하면 격해지는데,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신분사회가 사농공상이에요. 선비,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인들, 그 다음에 사농공상, 상인들이 맨 하체에 있었어요. 이 신분계층에 가장 학을 띄고 시대에 뜨고 염증을 느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상공농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장사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 그게 기반적으로 농업 생산을 하고 밑에서 대민 서비스하는 업종이 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머릿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감히 내 나와바리에 있는 의사 나부랭이한테는 사과 못한다는 그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료로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평생 한번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되고 평생 한번 공부해서 행시되고 난 다음에 그 인간들이 그 뒤에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무식하고 현실에 동떨어진 정책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과라는 말을 할 때도 뭐 공식적으로 사과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니 그래 그러면 했다고 쳐주자라는 개념이지, 그 글을 읽고 그 뒤에 국회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가 공식적으로 뜬 게 있던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신 덜 차렸구나. 저 사람들 재민 서비스를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아직도 국민들을 자기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싹싹 오른쪽 왼쪽 가는 그런 무지랭이를 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